마침 이야기가 솔라르 집안의 가문으로 옮겨갔다. 그것은 문장과 함께 얼룩덜룩하게 짠 벽포에 새겨진 것으로 델비아 기네뚜바라는 것이다. 비아몽떼 사람들은 보통 프랑스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므로 누군가가 이 글에는 철자법에 틀린 곳이 하나 있다. 쉑이라는 말에는 T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구봉 노백작은 이 말에 대답하려고 하다가 문득 내게 시선을 보내어 내가 미소를 지을 뿐 무슨 말을 참아 못하고 있는 것을 눈치챘다. 말을 해보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나는 필요 없는 글자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퓨아트는 옛날 프랑스 말로서 용맹스럽다든가 위협하는 듯 하다든가 하는 그런 의미의 쇼리스에서 온 것이 아니고 때린다, 상처를 입힌다는 동사 프릿에서 온 것이다. 따라서 이 명문은 위협을 하더라도 운운하는 뜻이 아니라 때려도 죽이지는 않는다. 달프랍 기너튜파라는 뜻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모두 나를 바라보고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처럼 놀란 일은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 그것도 기뻤지만 한층 마음이 우쭐해진 것은 브레이유 양의 얼굴에서 만족해하는 기미를 똑똑히 발견한 것이었다. 이 새침대기 아가씨가 적어도 첫 일별에 못지않은 제2의 시선을 던져준 것이다. 다음에 그 눈은 할아버지를 향해서 어딘가 답답한 듯이 할아버지 입에서 나올 법한 칭찬의 소리를 기대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과연 노백작이 아주 만족한 듯이 더할 나위 없는 찬사를 보내주었으므로 다른 사람들도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다. 그 한때는 짧았지만 모든 점에서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좋았다. 좀처럼 없는 일이지만 사물을 정당한 위치로 돌리고 운명의 포학 앞에 비굴해진 재능의 진가를 알려주는 순간의 하나였던 것이다. 한참 있다가 브레이유 양이 다시 내게로 눈을 들어 정다운 듯 부끄러워하는 듯한 목소리로 물을 달라고 했다. 기다릴 틈도 없이 불이 나게 가지고 간 것은 상상하는 대로였다. 그러나 가까이 갔을 때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해서 컵에 가득 채운 물을 접시에 흘리고 그녀에게까지 튀게 해버렸다. 왜 그렇게 떠느냐고 그녀의 오빠는 주착없이 물었다. 그런 소리는 내가 침착성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브레이유 양은 눈속같이 빨개졌다. 사랑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난다. 이것으로 보더라도 바질러 부인의 경우나 그 후의 생애에 있은 이와 비슷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의 사랑의 결말은 도무지 잘 되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브레이유 부인의 대기실 같은 데서 혹시나 하고 애달게 그리워하며 기다리고 있었으나 쓰라린 실망감만 맛보았을 뿐 아가씨는 단 한 번도 그들도 보아주지 않았다. 드나들 때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고 나도 시선을 보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우둔하고 서투른 짓만 했다. 어느 날 그녀가 지나가다가 장갑을 떨어뜨렸을 때는 온통 입맞춤으로 덮고 싶을 그 장갑을 달려가 주려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멍청하니 서 있다가 눈치도 없고 천한 다른 종복이 줍고 말았는데
사실 그자를 후려 갈기고 싶었을 정도였다. 브레이오 부인의 기분을 아직 잘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더 용기가 죽었다. 부인은 내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전혀 나의 방한 시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기실에 있는 나를 보고 2번이나 달리 뭐 할 일은 없느냐 하고 몹시 무뚝뚝한 말투로 물었다. 그래서 이 그리운 대기실을 단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처음에는 섭섭했지만 달리 기분을 풀 일들이 일어나서 이내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 브레이오 부인의 경멸도 겨우 내 존재를 인정해 준 그녀의 시아버지의 호의로 그럭저럭 위안을 받았다. 그 만찬 해가 있던 날 밤 노백작은 반 시간 동안이나 나와 이야기를 같이 하고 그 결과에 만족한 듯이 보였으며 나도 무척 기뻤다. 이 마음씨 좋은 노인은 재기는 있으나 베르셀리 부인만은 못했다. 그 대신 정다운 면에서는 더하다. 그래서 이분 곁에 있는 쪽이 훨씬 일이 순조로웠다. 내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 아들 구봉 신부와 가까이 하도록 권하면서 그의 호의를 잘 이용하면 유익하기도 하려니와 나의 장래성을 인정받는 데 필요한 것도 배우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튿날 아침 곧장 이 신부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는 나를 하인 취급을 하지 않고 난로 옆에 앉히고는 더없이 정답게 이것저것을 물어보다가 이었고 내 교육이 잡동사니를 마구 건드려 어느 것 하나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 중에서도 라틴어가 부족한 것을 알고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마고 말했다. 오전 중 매일 다니기로 정하고 이튿날부터 곧 시작하기로 했다. 이리하여 자신의 신분보다 높고 동시에 낮다고 하는 나의 생애를 통해 이따금 일어나는 그 기묘한 일이 여기서도 생겨서 같은 집안의 제자인 동시에 종복이기도 한 그런 것이 되었다. 방한 시중을 드는 신분이면서 왕자의 교육 지도밖에 아니하는 명문의 인물을 스승으로 모신 것이다. 구봉 신부는 장차 주교가 되게끔 이 집안에서 정해져 있는 둘째 아들이었다. 그래서 보통 집안의 자제들보다 훨씬 학문이 깊었다. 시에나 대학에 들어가서 몇 해인가 묵으면서 순수한 이탈리아 말을 많이 알아가지고 돌아왔으므로 그의 토리노에서의 존재는 파리에서의 옛날 당쪽 신부의 그것과 비슷했다. 신학을 싫어해서 문예 방면에 몰두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탈리아에서 사교와 같은 높은 성직에 취임할 사람들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다. 시인들의 책들을 무척 많이 읽고 자기도 라틴어나 이탈리아어로 제법 시를 썼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게 훌륭한 취미를 가르쳐주며 지금까지 무턱대고 머릿속에 쑤셔 넣은 잡다한 것들을 정돈시키는 데 필요한 건전한 취미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채 짓거리는 바람에 내 지식을 너무 높게 평가를 했던지 초보의 라틴어가 너무 지루했기 때문인지 처음부터 정도를 매우 높게 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